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운동을 찾아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면 잘못된 운동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100번 해도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픈 건 허리가 아니라 이상근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이상근 환자들을 치료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바꿔보세요. 바로 효과 보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마디 탄탄 이자훈. 원장님, 다리 저림으로 병원 찾아보시는 분들 많은가요? 다리 저림은 정말 많죠. 저릴 수 있는 부분이 중추 허리부터 그 아래 이제 이상근, 그 이제 말초신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눌릴 수 있는 부위에서는 다 생길 수 있으니까 저림 증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많고, 그 중에서는 빈도수로 치면은 허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이것저것 치료했는데 효과 없었고, 허리 영상을 찍어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제 증상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이 엉덩이 부분이 아프면서 저린 증상, 다리 쪽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딱 보고 오시는 거거든요. 치료라는 게 부위별로 또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돼서 앞으로 통증도 안 생기고 지금 아픈 것도 싹 사라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엉덩이 통증 그리고 허리 주변에 생기는 광사통이나 연관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제 이상근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쨌든 구조상의 문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능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100% 낫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는 70점, 80점까지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그 이후에는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필요할 땐 약도 좀 드시고 시간을 두고 치료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꼭 드립니다. 운동 치료만 제대로 해주셔도 병원까지 오실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진단이 잘 되면 운동 치료나 기본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고, 나중에 진단되더라도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마다 매번 숙제 검사 하듯이 이거 스트레칭 많이 하셨냐고, 얼마큼 했는지 제가 들어보라고 항상 여쭤봅니다. 근데 대부분 별로 못했다, 그냥 하긴 했는데 뭐 꼭 해야 되는 방식대로 안 하시고 적당히 대충 하신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치료만 병원에서 하고 병원에 안 하셔도 될 나머지 치료들은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제가 해드리는 치료나 운동 알려드리는 것 외적으로 환자분들이 항상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같이 시너지가 돼야 가장 빨리 좋아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가 저린 건 어디를 어떻게 운동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리 저림은 어떤 운동을 하면 해결이 될까요? 제가 오늘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한정해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말 효과 좋은 걸로만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운동 구성이랑 횟수도 고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뛰지 마시고 동작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만 따라 하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해보시고 댓글로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제 이상근과 관련된 스트레칭 운동과 강화 운동입니다. 이상근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병원에 오셔서 항상 물어보는 게 제가 그 전에 촬영했던 그 운동 하면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셔서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운동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근은 근육 자체가 굉장히 되게 작고 엉덩이 깊숙이 들어있고, 이 기능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고관절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밖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동작에 기여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걔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붙어있는 다른 근육들과 같이 붙어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상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도 사실 많지 않고 이걸 강화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동작들을 모아서 설명을 좀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 동작을 잘 따라해 보시면 이상근 증후군 환자분들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의자, 그리고 이 매트.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한 가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비슷한 동작을 바닥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동작에 조금 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하는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는 스트레칭 운동이고 이상근 자체를 좀 강화하는 동작을 강화 운동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상근과 주변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근육의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 하듯이 한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무릎을 좀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만으로는 사실 이 뒤에가 늘어나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이상근이 늘어납니다. 이 동작을 충분히 좀 이완되는 느낌 받으실 때까지 한 10초, 15초 이렇게 쭉 심호흡을 후 하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이완 하면서 다시 조금 이 무릎도 조금 힘을 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후. 그렇게 했는데 엉덩이 깊숙한 곳에 느낌이 안 오면 어떡해요? 옵니다, 느낌이.
너무 단호하신데. 반드시 옵니다. 이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부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부리고 조금 더 이걸 눌러주신다면 더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유연하고 평상시에 스트레칭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요가 선생님이라던가 필라테스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면 뭐 이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운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근을 보통 거의 안 쓰거든요. 살면서 강화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극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리를 올리는 이 동작이 고관절에 불편하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다 안 되시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시면 사실 구부려도 크게 자극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이상근 스트레칭은 이상근과 그 주변 근육에 특화되어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긴 하지만, 고관절 통증이 좀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나 또는 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히 또는 불안전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발 바꿔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한 가지 운동할 때 주의사항 레지 팁을 드리면, 허리를 약간 전만을 유지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구부리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약간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구부리면 오히려 골반이 이렇게 말리니까 이 자극이 좀 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곳곳이 편 상태,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약간 앞으로 숙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지금 자극 많이 옵니다. 느낌이 앉았을 때 딱딱한 뼈 느껴지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이렇게 쭉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신다면 정확하게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라도 대부분 자극이 오실 텐데 자극이 안 오신다 그러면 고관절을 외회전 내회전 하면서 조금 더 자극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발목을 사용해서 발목을 위로 한번 들어보고 좀 아래로 돌려보고 하면서 고관절의 위치 변화를 좀 주면서 스트레칭 해보시면서 자극점을 조금 더 타겟팅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 동작만으로 자극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동작 자체가 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허리를 전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처음 할 때는 좀 뻣뻣하고 늘어나면서 좀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세트를 거듭하면서 역시 좀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좀 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부릴 수 있으면 구부려서 자극을 조금 더 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를 꽉 안 눌러주면 저절로 이렇게 무릎이 뜨기 때문에 오른손 또는 반대손으로 이거를 좀 누른 상태에서 같이 지탱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고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리가 더 이상 안 저릴 수 있는 건가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상근 환자분들은 치료도 병행해야 되지만 치료해보면 100% 낫지는 않거든요. 그 남아있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반대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좀 지그시 눌러주시고 힘을 후 내뱉으시면서 허리는 전만을 유지하면서 이 자극점이 엉덩이과 약간 가측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쭉 15초. 혹시나 자극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발목을 위로 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해보셔도 자극점을 찾는 데 도움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의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 학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이거 해보니까 진짜 쉬워 보이는데 자극이 정말 잘 오는 것 같아요. 잘 옵니다. 저도 지금 좀 땡깁니다만. 진짜 이렇게 좋은 운동이 미리 알았다면은 사람들 열심히 해가지고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저리신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거 열심히 해줬으면 좀 더 괜찮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증상이 있기 전에 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그렇게 아플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괜찮을 때는 당연히 뭐 이런 운동들을 평소에 찾아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진단이 정확하게 일단 돼야 되고 이상근 증후군이 정말 맞다 그러면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동작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증상들이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상근 증후군과 또는 허리에서 내려가는 어떤 방사통이라고 하죠. 신경통 이런 것들이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이상근이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렵고, 또 허리 치료를 했다고 해서 했는데 안 나았다고 해서 그게 또 그러면 허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리에 대한 평가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진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고, 물론 이 동작이 허리에 많이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치료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또 정확한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먼저 꼭 평가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의자에서 하는 걸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동작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운동인데 누워서 하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이런 매트에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의 장점은 허리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도 의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동작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고, 조금 더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 동작을 통해서 이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에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걸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상근은 스트레칭 하면서 스트레칭도 시킬 수 있지만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신경이
근육량이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므로써 저린 증상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이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데 효과는 이게 더 좋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는 똑같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되고, 제가 왼쪽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똑같은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 위에 발목을 올리는 이런 자세였잖아요. 이 자세에서 똑같이 그때는 우리가 허리를 구부렸는데 반대로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을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는데 이 허벅지로 당기는 게 힘드니까 손을 여기 무릎 사이에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허리를 구부려서 스트레칭 효과를 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리는 고정되어 있고 고관절과 골반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결국에는 이상근을 늘려주는 거죠. 뭔가 늘어나려면은 가동이 돼야지 근육이 늘어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의자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가 늘려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리는 비교적 고정되는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움직여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심호흡은 입으로 후 내뱉으시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빼고 약간 이완했다가 다시 쭉 당겨주시고 다시 이완했다가 후. 자극점은 여기 이제 엉덩이 옆에 만져지는 단단한 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상근이 붙는 위치, 딱 이상근이라기보다는 고관절 주변 근육이 자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운동으로 그 부위를 처음 자극해 본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여기를 정말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이걸 쓸 일이 없죠, 저희는. 이 근육을 따로 단련할 정도의 사람들은 프로 레벨에 있는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상근 주변에 고관절 외회전근을 강화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바꿔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똑같이 무릎에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들면서 무릎 뒤에다가 깍지를 끼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굳어있으면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상근 증후군이 유발되는 원인 중에 이상근 근육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근을 충분히 눌려줌으로써 그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이 덜 자극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수행하실 때에는 약간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늘려주는 동작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결국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운동 후에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다리를 바꿨는데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 환자분들도 조금 더 힘든 쪽이 있고 편한 쪽이 있으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불편한 쪽을, 저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는 쪽만 하면 안 될까요? 보통 이상근 증후군은 양측이 오는 것보다는 단측성의 경우도 많아서 증상 있는 쪽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픈 쪽 다리만 하면 불균형이 오진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운동이. 힘드니까 일단 아픈 쪽만 먼저 하고, 그리고 뭐 에너지도 있고 좀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양쪽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아픈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다리를 좀 집중해서 하고 남은 여력이 있으면 반대편 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아픈 쪽을 좀 집중해서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보시면 일반인보다는 환자, 그리고 좀 고령의 환자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개 안 해드려도 정보 검색 방법이나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고 운동센터에 다니시는 분도 많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점이 좀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몇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아픈 다리 먼저 좀 해보시고 그런 게 익숙해지시면 더 해보시고 이게 좋겠네요. 그럼요. 아픈 다리 해보고 거를 보고 좋아졌다 그러면 양측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면 당연히 같이 이완되고 같이 스트레칭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픈 다리 해보시고 반대편도 분명히 다 해보실 겁니다, 환자분들이. 어떤지도 비교도 해보고 싶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반대편 다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으시면서 후. 제가 이제 운동을 1, 2, 3번 순서대로 알려드렸는데 이 순서는 보통 강도 순서나 필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 주기를 했으면 스트레칭은 충분히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운동은 이제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이상근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상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관절을 이렇게 외회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강화 운동은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동작에서 우리가 외회전하는 동작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특수하게 외회전을 조금 하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을 선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조개 껍질이 이렇게 열리듯이 벌려졌다가 닫았다가 한다고 해서 조개 껍질 운동 이렇게 이제 보통 불리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회전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세는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누우시면 되고, 누운 자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모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무릎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거나 너무 펴지 않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략 60도에서 90도 정도 구부린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가 되실 것이고, 이 상태에서 발목은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무릎만 벌려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할 때는 결국에는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옆에 맞춰지는 단단한 뼈 뒤쪽, 이 엉덩이 근육 쪽이 쭉 수축되는 느낌 받으실 거거든요.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이 고관절 주변, 그러니까 이상근 주변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내려놓고 후 내쉬면서 다리를 벌려주고 한 10초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티기 운동이네요. 그렇죠. 버티기 운동입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중력과 이 상태에서 버티는 것만으로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거 편하게 베개 베고 누워서 해도 되나요? 예, 저는 베개가 없으니까 팔을 받친 건데, 이렇게 베개 같은 거를 베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상체는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발목만 붙인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굴곡된 자세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만 이렇게 벌려준다 생각하면 붙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이 모양에서 이제 조개 껍질 운동, 이렇게 이름이 붙은 운동입니다. 옆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뼈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고관절 여기 옆에 골반 넘어가는 부위에 이 뼈의 바로 뒤편, 이 뒤쪽이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굉장히 잘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은 여기가 벌써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버텨주시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10초로 버티시면 좋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고관절과 무릎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시고, 보통 이런 게 편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자세를 취하시고, 발목은 붙인 상태에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중둔근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중둔근도 같이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둔근은 외전, 우리는 외회전. 아, 그게 차이가 있군요. 네, 외전 기능도 일부 섞이기 때문에 중둔근도 일부 자극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된 타겟은 이 외회전 기능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다리 저림을 낫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스트레칭으로 뭉친 곳을 풀어주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강화까지 해줘야 되는 걸까요? 모든 힘줄과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이 그렇죠.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일 때도 스트레칭 운동도 하지만 아령 같은 걸로 강화 운동도 하죠. 풀어줘서 단축된 거를 이완도 시켜주지만 반대 방향으로 강화를 시켜서 그거에 의한 질환들, 염증성 반응이 생긴다든지 다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칭도 따로 저희가 요구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강화도 그 반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강화를 열심히 하면은 다리 저림 통증이 줄어들면서 또 앞으로 다리 저림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리 저림으로 이상근 증후군으로 결국 진단을 받으셔서 병원에 오셨거나 치료하면 과정 속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셔서 앞으로 이제 운동 어떻게 하면서 관리해야 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이 이상근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의 최종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운동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원리는 똑같고, 결국 그거를 응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동작이 그래도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만 뽑았으니까 이 운동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손을 이렇게 이상근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위 있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뼈 뒤편 만지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죠? 한 번만 더 하고 이 운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힘드신 거 아닐까요? 많이 힘듭니다.
운동을 연달아서 했더니 굉장히 지금 다리가 후덜덜거립니다 지금. 오늘 정말 쉬운 운동들로만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것도 좀 많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찾을 때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이 힘들고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어렵고 복잡한 운동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저도 관절 아픈 데가 없는데 해보니까 불편하고 당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더 이게 크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그 어떤 때보다 이상근 증후군 진료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다리 저림은 어떤 단계로 회복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낫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나도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그렇게 오셨는데 치료 경과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더딘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과나 치료 경과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호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상근의 문제였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허리가 문제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디스크는 협착증이 되게 심해서 허리 치료를 계속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상근인 줄 알고 오셨는데, 제가 봐도 이상근 치료가 효과가 없고 명확하게 허리 문제인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제가 수술 치료까지 연결해 드린 경우가 있고, 근처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검사를 진행 중인 분도 계십니다. 이 증상과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허리 문제는 없고 허리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혹시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상근 치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저희는 치료를 이상근에다가 직접 주사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 초음파 유도를 해서 이상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경 차단술, 그리고 그 자골신경이죠, 그쪽에 신경 차단술을 같이 하고 이상근 쪽에도 약을 뿌립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항상 환자분들이 주사만 하고 끝이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신 김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상근 쪽으로 충격파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치료를 하면서 여러 번 치료가 해야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상근 환자분들은 딱 한 번만 치료해도 이게 이상근이었는지 아닌지 알 정도로 반응이 확실히 있습니다. 작게는 한 20%, 많게는 한 60, 70% 정도 한 번만 치료했는데도 그 정도 호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긴가민가 내가 통증이 좋아졌나? 약간 이렇게 갸우뚱할 정도이거나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상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에겐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상근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점, 80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60, 70%까지 호전이 된 경우가 조금 꽤 있다는 거죠. 꽤 있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깨 치료를 하건 무릎 치료를 하던 치료가 반복되면서 누적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나중에 효과가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근 치료는 집중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한다고 없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정말 제대로 됐다면 한 번만 해도 내가 이상근이 문제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효과도 없는데 계속 낫겠지 하면서 또 주사 맞아보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이상근 치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허리 문제인지 이상근 문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탁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허리 문제 같은데 해보니까 나은 분도 계시고, 허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근 치료 효과가 없어서 허리 치료해보면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우리가 책에서 보듯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숫자처럼 딱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하고 항상 어렵다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은 하지만 치료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거 외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선택할 때 내 병을 여기 가면 치료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기준이 이 원장님의 경력 이런 거 같거든요. 실력, 그리고 경험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 덕분에 이상근 환자들이 지금 막 몰리고 있으니까 원장님의 경력이 이게 막 빠른 속도로 막 쌓이는 것 같거든요. 경험이 쌓이죠. 네, 경험이 막 쌓이니까. 저도 이상근 치료 주사를 이전에 해봤지만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일매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런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하루 빠짐없이 이상근 치료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딱 한두 번 해보면서 이 경과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생기고,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확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두 번, 세 번 할 때는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20% 이렇게 조금씩 더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확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이 다 다르니까 예측이 딱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 볼 때마다 이제 공부하는 의사 이자원 원장님이지만 정직한 의사 이자원 원장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오면 다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오면 다 못 낫죠. 어떻게 낫겠어 제가.
제가 이제 나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이거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제가 진료보고 찍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안 해본 검사는 없고 제가 정말 별의별 검사 다 해봤고 안 해본 치료가 없고 근데 이제 이건 안 해봤다 하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치료 반응은 봐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환자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원장님의 그 아래 좀 신뢰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오실 분들은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딴 데 가도 똑같이 처리 주사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치료한다고 그렇게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본 치료를 해보고 싶고 결국에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린 게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니까 내가 이상근이 맞다면 내 증상을 얘기해주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오시면 이상근이 맞다면 정말 다행이고 아니라면 또 다른 치료를 또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디 탄탄 이자운. 엉덩이부터 발까지 저리고 주사 맞아도 또 재발하고 많이 아프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지만 그 완성은 여러분의 꾸준한 운동에 있습니다. 제 목표가 여러분들이 병원을 자주 올 필요 없이 빨리 또 스스로 치료시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동작 쉽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믿고 하루 딱 5분만 꾸준하게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운동하시면 내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원장님 묵뚝뚝하신 편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환자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좀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울컥울컥 하시고 또 그러시거든요.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런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울컥울컥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지 않아도 이 정도로 힘들겠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저도 이제 잘 힘들어요. 공감 잘 들어드리고 특히 이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를 자주 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바쁜 날 오셔서 잠깐 저 보고 다시 얘기해도 되고 근데 이제 영상 보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오셨다는 걸 제가 아니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뒤에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쵸. 좀 줄 서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근처에 계시지만 또 저를 진료를 보려고 기다리는 분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 뒷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또 막 그걸 다 들어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꼭 질문해야 될 거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최대한 저도 좀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원장님이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이자훈 원장님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하소연을 좀 듣고 제가 해야 되는 말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만 치료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이상근을 조금 배제를 하자 또는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이 정도는 날 수 있다. 맞으면은 치료 과정은 예를 들어 주사랑 충격파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주기는 이거 제가 사실 고정 멘트거든요. 사실 이제는요. 그럼 녹음을 해놓고 차라리 그거를 앉아 계시는 동안 이거 치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왔을 때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세. 여러분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한 게 이거를 적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어차피 제가 하는 말 똑같은데 차라리 그냥 어디가 불편했고 나는 이런 치료를 했고 이런 얘기를 조금 본인들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셔야 제가 또 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제 얘기도 하려니까. 그쵸.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이제 이렇게 영상이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대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으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듣긴 들어야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한 번씩 그렇게 약간 하소연을 합니다. 이거 좀 들어드려야 되는데 네. 다 못 들어드리니까. 좀 환자분들은 또 항상 원장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게 좀 크거든요. 내가 어떻게 고쳐봤는데 효과가 없었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마음 때문에 맞아요. 저도 환자 돼 보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뭘로 가셨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정의학과 한번 갔었나? 약을 처방하려고? 제가 막 여기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막 아니 이거 저거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환자의 마음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으셨죠?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끝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간 그렇게 막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구나. 막 보물 터지듯이 막. 그리고 저분이 다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환자가 되었을 때는 그런 걸 느끼면서 충분히 환자분들 오셨을 때 얘기를 들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엔 하고 있습니다.